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선 재정 확대와 새만금 잼버리 부실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고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권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에 감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규탄 대회에 이어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정이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도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은 정치권의 공방과 지난 4년간 온라인을 통해 팔린 위조 상품이 4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가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기획재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 살림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세한 방안 없이 하반기에는 나아진다는 상저하고를 외친다고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정 운용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를 외친 한편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구체적 대안은 없고 하반기에 더 나아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재정법으로도 보면은 경기 침체기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되게 강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이라며 경기가 다소 어려워도 단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은 정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부당지급 실태 등을 강조하며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불법 시위를 주최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한번 현황을 뽑아보니까 전체 78건 중에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 건수가 52건, 정부의 보조금이 이렇게 불법 집회를 일삼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여야 간 잼버리 책임 공방은 기재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행사의 성공 여부보다는 행사를 계기로 국고재정을 끌어오는 등 지방정부의 오래된 과제를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관행이 되고 있다며 전라북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잼버리의 한국 유치와 새만금 지역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때라며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유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인력과 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교육부의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 문제에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가 교권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 그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 제대로 담아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선생님들이 조속히 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그 권리가 무시당하고 또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회복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 보호는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하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는 이런 것 관련해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또 행정적 재정적 이런 그 뒷받침 해달라든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교육을 위해 도입한 늘봄 학교를 두고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교사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휘법을 두고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적 차원의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국가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생기부 기재 관련 소송 문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면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판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일본 정부가 모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 약 12년 만으로 일본 결정에 따라 약 30년 동안 방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입장이 같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할 것이고요. 당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의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고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도 열어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내일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5일엔 부산으로 내려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을 향해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진정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또 이번 달을 비상행동기간으로 정해 야3당과 총력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내일 저녁엔 의원과 당원 1000여 명이 함께하는 국회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공방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맞토론회를 연 여야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역사적 획을 긋는 회담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정치적 결단이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속 그리고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주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국회가 8월 임시국회 일정도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모레 오염수가 본격 방류되면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소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징계안 표결에 나섰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 소위 표결을 앞두고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남은 임기는 마치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레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적격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기한이 어제까지였던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인 모레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 전해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해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오후 3시에 이제 관련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전에 이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기상과 이 해상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24일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이 사실이 네. 알려지면서 이 오염수 방류를 검토한 지는 이제 2년 4개월 만에 24일부터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실 어제 기시다 총리가 이 자국 내에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을 만나서 이 간담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류의 필요성과 대책들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중에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미 나왔었는데요. 그러자 이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이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의 방류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류 계획이 실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실제 방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이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바로 규탄 대회도 열고 긴급 의총까지 이제 연 상황인데 그 민주당이 그 앞으로의 그 대응 전략 방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원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 일본의 방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30년 넘게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응 역시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이 계획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하루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곧장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당 대책위는 자리를 옮겨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결정에 우리 정부가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 이 정부와 여당이 시종일관 일본 오염수 투기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이 촛불 집회에 함께 연대하는 등 국회를 거점 삼아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 집회도 엽니다. 이미 민주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필요한다면 이 국제사회나 국제단체에 국회의원들도 보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 그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을 피해왔는데 오늘도 지금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에 맞게 검증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도 이 한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이 찬반의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 당도
당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과 방향성을 가지고 말을 해왔으니 그 기조를 참고해달라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즉답을 피한 건데요. 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직접 반박을 하기보단 이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갖출 것을 설명하고 또 호소하는 데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킴이 검증 TF위원장 역시 오늘 오후 열린 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이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더욱 꼼꼼히 챙겨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는데 이 부장판사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이균용 부장판사를 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서 이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이 정통 법관이라면서 이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 다음 달 말에 끝나는 것에 대한 후임 인사인데요.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이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함께 행정, 입법, 사법의 3부 요인으로 불리는 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 전현직 대법관 중에 한 명을 대법원장에 앉히는 게 조금 일반적이고 관례이기도 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다소 파격적입니다. 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인데요. 대법관이 아닌데 대법원장 자리로 직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이균용 부장판사의 판례를 보면요. 사실 그동안 주로 민사나 행정법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장애인 인권 또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다소 진보적인 판단도 많이 시도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대법관이 아닌데 그 대법원장에 앉히는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선례는 있다는 거죠. 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케이스 이후로 이제 두 번째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이제 뭐 또 선후배 관계 이런 그 인연이라는 점이 청문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균용 후보자는 이 대전 고등법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네. 다른 법원장들과는 다르게 조금 자기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 국회 국정감사 때 이 이균용 후보자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 당혹스럽다.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했고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균용 후보자를 놓고 이 보수 성향의 법관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입니다.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인데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입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요. 이 후보자는 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이 법원의 신여와 또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이 국회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당정이 묻지마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흉악범 교도소를 만들고 살해 예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협의를 통해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교도소 운영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을지연습 이틀째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미사계 정찰 및 자폭 드론 대응과 테러 용의자 국회 난입 그리고 인질 테러 대응 등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과 조치를 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서울시 경찰특공대, 영등포 소방서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등 테러가 발생하면 국회를 지원하는 군경 소방기관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8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공천 떼쓰기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공천 배제설에 대해서 장난치려는 낌새가 보이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이에 친윤계와의 은근한 신경전이 또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낌새가 보인 적도 없고 공천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 중앙당에다 나 공천해달라고 요구할 거 떼쓰고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 용인 등 이 전 대표의 측근도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천하면 좋아할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공천하면 더 당이 나아진다. 또는 그분들을 공천하지 않으면 당이 못해진다. 저는 그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지금 공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이미 시작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 이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은 비회기 영장 청구설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린 8월 임시국회 일정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전인 8월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인데 반해 민주당은 이달 21일부터 25일 중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 주는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열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반면에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요소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입니다.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를 접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체포안을 두고 계파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서 체포안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한편에선 체포안 보이콧은 약속 번복이라는 부정적인 발언까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죠.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고요. 번복하면 안 된다는 고민정 의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회의를 안 열 겁니까?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우리 당의 체력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동상이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직결될 문제인 만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 체포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까지 검찰의 비회기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 일정을 24일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규탄 대회를 열고 긴급 의총을 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관련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내대변인 김한규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비공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제 입장인데요. 정부 여당이 그렇다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저희 의총에서는 당의 후쿠시마 총괄 대책위에서 향후 활동 방향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한 방류 시점까지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해서 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에 우리 당 의원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 일환으로 일본 대사관에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또 내일 저녁에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 보좌진들 함께하는 규탄 대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 세부적인 내용이야 방류를 전제하고 모니터링을 잘하겠다라는 내용뿐인데요. 근데 저희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류를 당연히 전제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얘기해 놓고는 일본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밝혔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최소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한번 명확하게 내달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입장을 밝혀야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혹시라도 추후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동의했던 건 아니다. 우리 정부의 반대 의사에도 불분하고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방류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낸 대책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국민들이 원하고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외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항명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그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의 그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기대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해 왔고요. 그래서 군사법이 아니라 사망사건 일반 경찰이 담당해야 됐다
라는 국회 의사결정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첩 과정 자체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군사법 체계에 국민의 신뢰가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반복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당시 해임된 박성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본인의 수사 내용이 맞다. 즉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죄책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고 본인의 보직 해임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이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드라마에서나 봤던 위에서 권력으로 누르고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재현됐다라고 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2년 전에 2021년 6월 10일 날 국민의힘이 당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하고 특검 법안 제출한 바가 있었거든요. 결국 저희 민주당도 동의를 해서 작년에 특검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결국 군사법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좀 법사위에서 짧게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질문 2개도 있는데 좀 그 시간 관계상 남은 그 질문은 좀 그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결국 이제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 이 후보자를 이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제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도 여론이 이제 의식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이후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이 지명된 이유, 결국 본인들은 뭐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방송 내용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통위가 5인이 정원인데 결국 2인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언론 장악 시도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은 방통위 업무를 상세하게 지켜보면서 정치적 법적 문제 제기를 따박따박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회기 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달리 친명계에서 체포동의안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 결단이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그 내 실제 분위기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 당 내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 결과 영장 청구할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너무 검찰발 기사를 통해서 언론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입장을 밝혀라라고 자꾸 마이크를 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그때 영장이 실제 청구되면 그때 논의하면 되는데 언론에서 저희 내부 분위기하고 전혀 다르게 일부 의원들의 발언들만 대조해서 갈등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하신 얘기가 있고 또 저희 의총에서 혁신위 결의안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를 고려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국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를 위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된 분위기에서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에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정부 여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뉴스와 최근 발의한 법안 소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축하의 좀 말씀부터 드리겠는데 오늘 우선 법률 소비자 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 이제 3년 동안 대표 발의한 이제 법안 중에서 11건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상보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소감과 또 이 비결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의정 활동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삶에 불편과 또 불합리 등으로부터 어려움과 또 억울함이 없는지 법적으로 미비되거나 흠결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을 드리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고민을 하고 또 입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산자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을 많이 중점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4,8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상향하는 부가가치세 개정안도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람도 느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상공인들. 위한 법안들을 네. 이제 많이 발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현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약 그 12년 만인데요.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오염수에 대한 그 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잃었다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염수 처리수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론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미일 정상회담 중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요소로 강조를 하고 네. IAEA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고 이상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후속 검증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도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외압이냐 항명이냐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제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으로 이제 보이는 그 서류를 들고 나와
관련해서 그 모습이 이제 그 노출이 됐는데 이게 기밀 유출이 아니냐 이런 그 논란도 일고 있네요. 이제 관련해서 요 관련한 그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김일겸 의원이 지금 제가 수사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장병들의 진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들여보였는데 관계자들의 상세한 진술까지 담겨 있는 자료고 또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 수사단이란 출처가 선명히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이고 특히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은 것으로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법 127조에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것인데요. 기밀 문건이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또 누가 유출을 시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역시 그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답게 여전히 계속해서 그 법안을 부지런하게 발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그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고 또 발의를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제 짝퉁이라는 위조품 유통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빼앗는 또 반자본주의적 행위로 제품 개발과 또 생산 의지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이 또 소비자에게는 제품과 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를 시켜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짝퉁 제조 및 판매자를 처벌하는데 여태까지는 그쳤으나 그동안 그 유통의 주요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온라인 플랫폼사도 짝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담는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 행위로 판매이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과 또 판매자의 계정의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근절 법안 이게 이제 법안의 이제 그렇죠. 이름인데 워낙에 이제 말씀하신 그 짝퉁 그 위조 상품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이제 만드신 건데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 상품이 한 41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플랫폼 오픈마켓에서도 이런 위조 상품이 많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품이 확인되면 일부 플랫폼의 경우 100%에서 200% 정도의 보상 등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도록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지금 같은 경우는 가품을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을 거군요. 하라고 하니까 소비자로서는 가품을 증명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가 피해자인데 그걸 본인 스스로 또 규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소비자가 이제 속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어쨌든 나중에 알았을 때 보상은 좀 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없었습니까? 그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플랫폼사가 그렇게 환불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플랫폼사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이제 계정도 거래를 이제 거래 계정을 취소를 하고 하는 그 책임성 강화의 그런 법안입니다.
단지 본인이 피해를 네. 당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는 그러면 본인이 그 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좀 길이 열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사의 그런 책임성이 강화된 거죠.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태어나고 또 계속 자란 울산에서 또 지역구를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과 정치적 과제가 있는지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총선이 어느덧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저희 고향이자 지역구인 울산 동구는 이제 정말 전 지역구를 떠나본 적이 없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제 고향 동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울산 동구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견인해 나가는 현대중업, 현대미포조선의 본사가 있는 조선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서 한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박수주의 그런 회복 등으로 인해서 재도약의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지난날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 이걸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는 투잡을 하는 그러한 직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빨리 개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원청과 하청 간의 그러한 이제 임금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그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는 네. 정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데 또 역할을 제가 해야 하기로 똑같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예.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이 예. 이제 지금 현재 큰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네. 예, 그거를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죠. 이제 국회 보내주신 주민들께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채 1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약속을 또 해드린 것들은 꼭 지켜야 되고 또 제가 또 그동안의 의정 활동이 또 부족함이 없는지도 다시 살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 같은 지역구로 출마 이제 그 목표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권명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가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 그리고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